우선은 심리적 학대를 얘기하려면 가정이 이루어져서 애가 크는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들어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를 엄마가 열심히 키워주고 그리고 아빠는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10년, 20년이 거치면서 아기는 크고 그러면서 아빠는 사회의 역군이 되고 그 지역 사회에 중견이 되면서 애가 시집장가 가면서 이루어지는 지지고 볶고 사는 가족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이 이루어진 후 첫 2, 3년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로 볼 때는 그 가정에서 첫 2, 3년이 의지와 열정의 대사건의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3kg로 태어난 애가 10kg가 됩니다. 어른으로 따지자면은 60kg가 180kg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울러서 누워만 있던 애가 걷게 되고 또한 1살 반 정도쯤 걷게 되는데 걷기 위해서는 그 또래 아이들이 하루에 20-30번 넘어집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30번씩 꽈당꽈당 넘어지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의 아이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시행하는 대사건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고받는 일이 아기의 능력과 부모의 능력과 서로 주는 자극이 아기의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엄마랑 아기랑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기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서 그래서 주 양육장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울고 안기고 엄마를 보면 웃고 근데 그 순간에 가정을 이뤄서 나오는 아기가 양육자는 그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안아주는 행동 배고픈 것 같으면 먹여주고 그거 아울러서 기저귀가 젖었으면 바꿔주는 쾌적함을 제공해주는 거 거기서 아기들은 살아남기 위한 엄마의 모친과의 밀착을 통해서 믿음감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첫 3개월은 애착의 상대를 아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부릅니다. 그렇지만 한 살이 되면은 3개월에서 1살 사이에는 애착 상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1살에서 3살 사이에는 소위 안심기지 역할을 해주죠. 안심기지는 뭐냐 하면 동네에서 아기가 걷게 돼서 나가서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어떡하죠? 보통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여기 한 대 맞으면은 와서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앵앵앵앵앵 울면서 누가 때렸어 하면서 엄마한테 안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엄마는 어떡하죠? 아유 내 새끼 누가 때렸어 달래주면서 호해줄까? 그러면서 맛있는 걸 먹여주면 엄마 품속에서 20분 30분 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하죠? 엄마 앞에서 안심을 취한 다음에 때린 놈 집을 가요. 가서 그 친구가 뭐 하나를 알아보죠.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와서 엄마 누구누구도 다쳤나 봐. 응? 엄마 앞에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대. 그렇구나. 우리 애가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안심감과 신뢰감과 안심감을 바탕으로 해서 동네로 나가고 동네에서 학교로 나가고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고 사회에서 나라로 나가고 나라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밑바탕에 되는 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 애착은 배고프다고 안아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기는 애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울음을 나타낼 수 있고, 웃음을 나타낼 수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고,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엄마는 아기한테 따뜻함과 먹을 것과 기저귀 교환처럼 쾌적한 걸 제공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기가 까꿍하면 우리 애기 까꿍했네 하면서 서로 간에 교환, 엄마, 그럼 우리 애기 엄마 했네, 엄마 이러면서 아기는 엄마라는 것, 엄마가 엄마라는 뜻을 알고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고 서로 상호관계를 하면서 애착 형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 행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감, 절대 보호받고 있다,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자기 아기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미지와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형성을 하는 게 애착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가 운다고 안아주는 것이 애착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울자마자 안아주고 울자마자 까꿍해주고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울은 지 10분 지나서 안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엄마들은, 요즘 할머니들은 너무나 그 애가 애지중지해서, 또 그리고 애착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애가 울으면 바로 안아주는, 까꿍도 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애가 울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울을 때마다 하려니까 팔이 다쳐서 애기 키우다 엄마나 할머니들이 팔을 다쳐서 정형외과에 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3번 울 때 1번 정도만 해줘도 퍼펙트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애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애가 울을 때 안아주고 까꿍해주고 귀여워해주면 애착 타입이 안정형의 애착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늦어질 때는 회피형 애착이 됩니다. 안정형이 50%고 회피형이 30% 됩니다. 회피형은 뭐냐 하면 아기가 울었는데 엄마가 조금 반응이 늦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기랑 엄마랑 헤어졌을 때 아기가 엄마를 찾아서 많이 울지만, 엄마가 다시 나왔을 때 회피형 애착 형성이 되는 게는 엄마를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피형 애착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가형 애착 형성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엄마가 안아주다, 안 안아주다, 들쑥날쑥, 애가 종잡을 수 없게, 그렇게 했을 때 양가형, 엄마랑 헤어졌을 때 엄마를 찾지만 엄마가 왔는데도 분노를 나타내고 계속 우는 애들 약 20% 정도에서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돈형 애착 형성이라고, 이혼을 했거나 고하거나 아주 엄마가 무슨 병이 있거나 그랬을 때, 들쑥날쑥 대학했을 때 엄마가, 아기가 없어져도 엄마가 오는 걸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착 형성은 혼돈형 애착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아주는 것만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기가 컸을 때, 아기가 크는 거에 따라서 애착의 타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0살에서 1세 사이는 안아주는 것이 애착이 되겠지만, 1살에서 2살 사이에서는 아기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반응해 주는 것이 애착 형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3살이 되면 유치원에 가고 4살이 되면 놀이 경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